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회복지사로서 전문가로서의 자기 인식을 위한 여러 가지 과정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 자기인식 세 번째로서 나의 일을 통해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 즉, 나의 일은 사회복지사의 일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나의 일, 사회복지사의 일을 통해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생각을 곰곰하게 해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가 되고자 하는 사회복지사의 이미지가 어떠한 것인지 한번 또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나는 친절한 사회복지사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나는 친절한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다. 또 나는 유능한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다. 다양한 사회복지사의 이미지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나 여러분들이 방학 중에 실습을 통해서 사회복지 현장에서 예비 사회복지사로서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사회복지사의 이미지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본 것이 편리하고, 또한 여러분들을 슈퍼비전을 해줬던 슈퍼바이저들, 또한 현장에서 만난 사회복지 실습 기관장들의 이미지를 떠올리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사회복지사로서 나의 가치와 윤리적 민감성을 형성하고 유지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해주는 요소들을 생태도로 표시를 해야 됩니다. 이 생태도는 여러분들이 이제 실천론이나 실천 기술론에서 이제 배우는 표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생태도에 관한 것들은 수업 시간에 이제 배우면서도 할 수도 있고, 저와 함께 강의실에서 만났을 때 한번 생태도와 가계도를 보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간단히 생태도에 대한 것들을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 하트만과 레이어드에 의해서 개발되었습니다. 이러한 생태도는 가족에 대해서 사회적 맥락에 초점을 두고 가족과 좀 더 큰 사회 체계와의 상호작용을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생태도는 체계적이고 생태적인 관점에서 가족을 보는데 도움이 되는데, 클라이언트의 양육 환경, 유지 환경의 종류, 그리고 관계의 질적인 부분, 그리고 체계 사이의 에너지 흐름을 보여줌으로써 가족에 대한 현재 지역사회의 자원이나 체계들의 영향과 상호작용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생태도 에코맵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생태도에 앞서서 가계도를 배우면, 가계도는 3세대 이상의 가족 구성원과 가족 관계에 대한 정보를 기록을 하면서 복잡한 가족 패턴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가족 정보를 도식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가계도를 그리고, 그다음에 생태도를 그림으로써 이 클라이언트를 둘러싼 가족과 환경들이 어떻게 클라이언트한테 영향을 미쳤나를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생태도를 파악을 할 때, 생태도의 기본적인 질문들은 가족 구성원들이 음식, 주거, 교통수단, 건강관리와 같은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소득원이 있는가, 가족들은 각각 취업이 되었는가, 또한 자신의 직업을 즐기는가, 가족은 안전한 지역에 거주하는가, 가족은 친척, 친구, 그리고 이웃과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가, 가족은 사회, 문화적, 종교적, 지역적 활동에 참여하는가, 가족의 가치나 신념, 생활 스타일 등과 갈등 관계에 있는가, 아동들은 필요한 교육을 받고 있는가,
아동들은 자신의 학교 생활을 즐거워하는가? 가족 구성원 중 일부는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하는가? 이성과 같은 질문을 하고 클라이언트한테 질문을 하고 클라이언트에 대한 답변을 이러한 생태도 안에 그림으로써 사정과 개입을 통해 중요한 정보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복지사로서 내가 이제 클라이언트에 대한 생태도가 아니라 내가 사회복지사로서 나의 가치, 윤리적 민감성을 형성, 유지,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는 요소들을 내가 사회복지사인 동시에 내가 클라이언트가 되어서 생태도로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이제 강의실에서 만나는 날이 가까워질 텐데 강의실에서 만났을 때 이러한 생태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말씀드리고 함께 생태도를 그려보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성찰 일지를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성찰 일지는 쉽게 말해서 자기 자신을 살펴보는 일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목으로 이제 보여지는 반성적 실천, reflective practice라고 하는데 반성적 사고의 개념에서 우리가 반성, reflection의 의미는 오래전부터 교육 심리학자들에 의해서 꾸준히 논의되고 있는 개념입니다. 또한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습니다. 각 연구자들에 따라서 이게 이제 리플렉션을 영어기 때문에 반성이라고도 하고 반추라고도 할 수 있고 성찰, 반영이라는 용어로 혼용되어 쓰고 있는데 우리는 반성으로 한번 규정을 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반성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어떠한 신념이나 지식에 대해서 어떠한 신념이나 지식에 대해서 지속적이면서도 적극적으로 심사숙고하는 것. 심사숙고는 무슨 말이죠? 깊게 생각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반성이라고 학문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성적 실천의 출발은 현장 실천가들을 굉장히 당혹스럽게 만들고 다양한 이해관계 속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문제 상황에서 시작되었으며 이러한 의미에서 반성적 실천은 실천가들이 이미 획득한 다양한 지식 체계들을 실천에 적용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와 더불어서 실천가는 반성적 실천을 통해서 자신의 실천 경험을 성찰하고 깊게 생각하고 새롭게 실천 지식을 형성해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반성적 실천은 기존의 지식 체계들과 반복적으로 수행해오던 방법들이 새로운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데 효과적이지 못할 때 유효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러한 어떠한 사회복지 현장에서 사회복지 이론을 적용하는 것이 순조롭게 된다면 반성적인 실천을 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아까 전 시간에서도 이야기했다시피 윤리적인 원칙에 위배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든지 이러한 어떠한 이론을 고정적으로 적용하는데 뭔가 갈등 상황이 계속해서 노출된다든지 새로운 문제 상황들이 발생한다든지 이러한 문제가 있을 때 이러한 이론들을 다시 뒤집어서 생각하고 해결 과정들을 곱씹어 봄으로써 이것을 새롭게 적용시키는 과정에서 반성적 실천이라는 이 방법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반성적 실천은 실천가들이 실천 현장에서 경험을 통하여 스스로 배울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고 또 특히 교육 부분에서
학습자에게 이론과 실천을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유용한 도구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반성적 실천을 함으로써 학습자는 전문적인 실천가를 지향하면서 자신의 지식과 기술들을 개발시키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고, 본질적으로 반성적 실천의 의미는 행위자의 경험을 학습의 출발점으로 보는데 그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성적 실천이 주는 의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실천 영역에 있는 다양한 전문가들은 반성적 실천을 통해서 실천 행위 안에서 발생하는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돕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이는 특정한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혹은 문제 해결을 위해 고민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러한 반성적 실천의 과정은 실천가의 경험 자체로부터 자생적으로,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발생되는 과정이라는 것보다는 행위자나 인식 주체의 의도적인 시도를 통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의도적으로 반성적 실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지식을 획득하고 학습할 수 있게 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러한 반성적 실천은 실천가로 하여금 일상적 실천을 독특성과 불확실성 안에서 자신의 실천을 보도록 이끌어주고, 또 자신이 그 상황의 일부가 되고 그 상황과 대화를 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반성적 실천은 실천과 지식과의 간극, 그러니까 거리감입니다. 거리감에서 오는 당혹스러움을 극복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반성적 실천가는 매일의 일상 속에서 경험하는 상황들은 독특하며 불확실한 상황들로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적 합리성에 근거한 이론 체계들을 실천에 적용하는 작업은 실천가에 의해서 재구성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습관화가 되고 반복적으로 수행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반성적 실천을 할 필요성이 희박해집니다. 이러한 반성적 실천은 기존의 이론 체계로는 해결하기 어렵고, 익숙지 않은 낯선 상황에서 상황과의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을 의미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반성적인 실천을 하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해서도 안 되고, 이러한 반성적 실천의 과정이 사실은 사회복지학뿐 아니라 영유아 교수 방법론이나 다양한 교육 분야에 있어서 교수가 되거나 교사가 되거나 실천가가 되었을 경우에 상대방, 클라이언트, 학생, 영유아 어린이, 그 다음에 이러한 교육을 받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의 과정이 된다면 구태의연해지지 않는다는 거죠. 왜? 내가 반성적으로 생각하고 해왔던 일들을 이런 체계를 적용함으로써 그 효과성을 점검해 볼 수도 있고, 학습자의 반응을 여러분들이 모니터링 할 수도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학자들은 또는 다양한 전문가들은 반성적 성찰 일지를 쓰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우두라는 학자를 비롯해서 문, 라이너, 이러한 실천가들이 그들의 일상적 업무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반성적 실천의 과정과 내용을 일기 또는 저널 쓰기 형태로 기록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실천가들한테 가장 접하기 쉽고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실천가들이, 여러분과 같은 사회복지사들이 자신의 실천 행위를 기록하는 형식은 특정한 형태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유로운 형식이 권장되기도 하지만 반성적 실천의
전체 과정과 기록 내용에 대한 지침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고안된 형식들이 다양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성찰 일지는 자신의 실천 과정을 스스로 반성하면서 갖게 되는 소감 또는 의견을 자신에게 표현하는 기록이고 자기주도 학습 과정이기도 하기 때문에 자신의 경험과 이를 통해 얻게 된 지식 내용에 대한 개인적인 성찰, 그리고 특정 집단에 속한 구성원들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바우드라는 학자는 실천가들의 실천 행위 중에 일어나는 반선적 실천의 과정을 강조하고 있으며 특정 시간을 사전에 배정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천가는 실천을 종료한 이후에 다시 실천으로 돌아가서 return to experience, 자신의 감정을 확인하고 attending to feeling, 세 번째, 자신의 실천에 대해서 재평가, re-evaluation, 다시 자신의 실천을 재평가함으로써 이러한 과정을 기록함으로써 저널 쓰기가 마무리됩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면 실천을 마친 후에 첫 번째, 실천 상태로 돌아가서 그때 자신의 감정을 확인하고 실천에 대한 재평가를 하는 이 짧은 과정을 기록함으로써 이러한 성찰 저널 쓰기가 완성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라이드라는 학자는 깁스의 반성적 실천의 과정을 성찰 일지로 활용을 했는데 깁스라는 학자도 이러한 콜이라는 학습 이론을 적용해서 반성적 실천의 과정을 제시하는 모형을 구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단계마다 실천 단계마다 특성이 많은 반성적인 질문과 함께 6단계로 반성적 실천의 과정을 만들었습니다. 그걸 간략히 요약해 보면은 첫 번째, 실천 과정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사건들 통해 무엇을 배웠는가가 반성적 실천의 주요 질문이라면 첫 번째, 반성적 실천 과정에서 첫 번째는 기술입니다. description. 무슨 말이냐면 주요 질문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실천 과정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디스크립트 하는 거, 기술하는 거, 서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장소, 관련된 인물, 실천의 내용과 사건의 맥락, 실천의 결과물에 대한 상세한 기술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예상치 못한 사건들, 예를 들어서 나를 당혹스럽게 하지 한 그 예상치 못한 사건들을 선정을 해서 그거를 자세하게 기술하는 과정이 포함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 느낌을 반성적 실천의 저널에서 적어야 되는데 두 번째 과정에서는 이 사건에 대한 생각과 느낌은 어떠한가? 나의 느낌, 필링을 적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이 나로 하여금 이러한 감정들을 느끼게 했는가? 세 번째, 이 사건의 결과에 대해 나는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 주로 감정들의 목록을 쓰시고 이것에 대한 느낌의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느낌을 적으셔야 됩니다. 세 번째, 반성적 실천 과정의 세 번째는 평가, evaluation이 있습니다. 이 평가는 평가의 주요 질문으로서 첫 번째가 무엇을 성취하기 위해 시도하였나를 평가해야 되고, 두 번째, 실천 과정에서 좋은 점과 나쁜 점은 무엇이었나를 평가해야 됩니다. 세 번째 평가 질문으로서 결과적으로 무엇이 잘 되었으며 내가 성공적으로 한 일은 무엇이었는가?
네 번째, 실천가에게 가치로운 것들 혹은 개선해야 될 점은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평가를 해서 일지에 적는 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네 번째는 분석하는 과정, analysis인데 어떻게 분석을 하느냐. 주요 질문들을 보면 주어진 상황에서 어떠한 의미를 찾을 수 있는가 분석하는 거죠. 두 번째, 성공 여부에 기여한 점들이 무엇이었는가 이것을 분석하고 주요 질문 세 번째, 이번 경험을 통해 무엇을 배웠나를 분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을 분석할 때 어떠한 윤리적인 원칙을 적용하였나가 필요한 과정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conclude, 어떠한 결과물을 얻었는가 라는 것을 반성적 실적 저널 일지에 쓰셔야 되는데 주요 질문으로서 첫 번째, 나의 행동은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는가, 결과물을 쓰시는 겁니다. 두 번째, 어떠한 대안들이 가능할 수 있었겠는가, 이런 것들을 결과물에 대한 질문으로서 여러분들이 적으셔야 되죠. 마지막으로 계획, 액션 플랜, 계획이 있는데 이때 하는 주요 질문은 유사한 상황이 벌어지면 어떻게 계획하는가, 어떻게 하겠는가, 그리고 앞으로 나의 실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 같은가를 여러분들이 반추하면서 이것을 자세하게 기록을 한다면 이것이 예기치 못한 사건,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는 사건에 대한 대비책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반성적 사건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성찰 일지라는 것을 통해서 아주 자세하게 분석하기도 하고 기술하기도 하고 느낌을 적어보기도 하고 평가하고 분석하고 결과하고 계획하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이 성찰 일지를 적어보는 것은 여러분들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고 예술적인 사회복지사로서의 첫 걸음을 띄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